세종시와 시의회가 유지 필성과 이청 득심을 각각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새해 정책 목표를 담은 각 기관들의 사자성어에 담긴 의미를 살펴봅니다. 노후화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시는 올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천안여상 재학생 7명이 합격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덕분인데 특성화고가 공무원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도 새해가 되면 한 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사자성어를 정하고는 하는데요. 세종시청과 의회, 교육청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3대 기관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조치원읍에 있는 충령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각 기관으로 이동해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세종시가 정한 사자성어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입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중추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건립이 가시화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필두로 세종법원과 KTX 세종역 신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등 현안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익힙니다. 미래를 우리가 지금부터 경영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우리 세종시의 부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 올해 사자성어는 이청득심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별도로 올해 사자성어를 정하진 않았지만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작주개진이란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곳에 처하든 주인이 되어라.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참되다란 뜻을 줄인 것으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고 어디에 머물든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새해 정책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는 올해의 사자성어. 각 기관들의 바람대로 2024년이 흘러갈지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신년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천안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모두 모여 덕담을 나누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공동 주최한 2024년 천안시 신년교례. 청룡의 갑진년을 맞아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신년사에서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청룡의 긍정적인 의미처럼 시민들과 함께 밝고 환한 내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품격 문화도시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견고한 교통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주요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과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시민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시정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SK브로드밴드 송재혁 보도본부장도 이날 교례를 계기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응원하며 애양의 정신을 키워간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중부방송 역시도 올해 많은 영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관심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이날 신년 교례회를 시작으로 5일 충남 경제계 신년 교례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낡고 부족한 공간으로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올해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외부 균열은 물론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공간으로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아산시는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익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저희도 추경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금년도 내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계획을 마련한 아산시는 올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 치료실과 직업적응 훈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196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에 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은 전국에 2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무원 채용 규모를 10%가량 줄여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특성화고 학생 7명이 졸업도 하기 전에 국가직 구급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안 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슬 양.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된 국가직 구급 공무원 지역 인재 전형 관세직에 최종 합격한 겁니다. 입시 이후에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지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바꿔서 공무원 시험에 먼저 준비해서 취업을 한 이후에 합격 소식을 들은 건 윤슬 양만이 아닙니다. 같은 반 단짝으로 2년 동안 공무원의 꿈을 함께 키워온 이건희 양과 전지혜 양도 각각 일반 행정직과 회계직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났고 또 바로 엄마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엄마께서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2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 또한 모두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생활 없이 바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적어도 4살 정도 나니까 제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기도 하고 먼저 잘 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7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시험 과목 수가 적고 경쟁률도 비교적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공무원 등용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모 씨의 아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청은 오늘 오전 부산지법이 영장을 발부하자 수사관 등을 파견해 오후 1시 40분부터 김 씨의 자택과 일을 하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으며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 씨의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 각 지역별로 주목해봐야 할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2030년 도시 완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는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의 첫 입주대학이 될 공동캠퍼스 개원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 대학이 함께 쓰는 캠퍼스를 말하는데 오는 3월 한밭대 AI와 ICT 계열 학과를 시작으로 2학기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일부 대학 또는 대학원 입주가 이어집니다. 이들 대학의 입주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도시 자족 기능 확충에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와 체육시설 확충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5개 테마의 국립박물관단지 첫 개관 주인공이 된 어린이박물관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중앙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반다비 빙상장이 연내 개장해 동계 스포츠에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에선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추진하기로 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 일명 이응패스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됩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응패스는 여민정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비수도권 최초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가 1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KTX 세종역과 천마을 IC 설치, 금강 교량 신설 여부 등도 새해 들려올 교통 분야 주목할 이슈로 꼽힙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선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퀀텀 빌리지 조성 등 양자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정부 승인을 마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되고 기업 민원 해결센터가 시청 1층에 설치돼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밖에 싱싱장터 4호점을 포함한 3생활권 환승주차장 복합시설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초석이 될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할 예정에 있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4년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 이슈, 이번에는 천안과 아산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당장 1월 말부터 시행되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월 27일부터 대폭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을 시행합니다. 차암동과 성성지구, 신방통정지구, 청수 청당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의 지선과 순환 노선 3개를 신설했습니다. 또 도심 내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급행버스 5번의 배차 간격을 35분에서 15분으로 앞당겼고 동부권 급행 노선을 신설해 읍면지역 간지선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독립기념관과 천안예술의 전당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815번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각종 도시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먼저 천안 역세권에는 역사 증개축과 맞물려 혁신지구 재생 사업과 역전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도전할 계획인데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 용곡동 눈들지구 도시 개발 사업과 성안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등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산에서도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15곳의 도시개발을 통해 2030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합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인 천안시 중앙도서관도 상반기 중에 다시 문을 엽니다. 국비 2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건물 내부에 자연을 담은 도서관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하고 노후시설을 대폭 교체할 예정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도 본격화됩니다. 2024년 예산안에 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데 이어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도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전에는 현재 천안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등이 뛰어들었습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일대에 연구원 부지 5,162제곱미터를 매입한 천안은 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유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에서는 보훈과 육아 정책이 눈에 띕니다. 2023년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에 오른 아산은 임신부 100원 택시와 최대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 등 차별화된 출산 양육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효도 우대권 확대와 안전보행기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 중립 기조와 경제성 등을 따졌을 때 트램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운행 중인 교통수단별 분담률입니다. 승용차가 69.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버스와 택시, 철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천안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주차장 확보율은 102%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적정 수치인 130%에 한참 못 미칩니다. 천안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교통수단 도입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천안시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무가선 저상 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전철 등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들고 도로 위 노면에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는 겁니다. 이 트램이 일반적인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비해서는 시간당, 방향당 수송량과 차량 수명이나 차량 가격, 1노선 건설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운영비도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철도를 국가기관 교통망의 근간으로 명시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 성과를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천안시의 철도 수단 분담률이 3.6%에 불과합니다. 천안시는 이 부분을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 KTX 천안아산역과 시청, 천안역, 터미널, 당국대 병원을 잇는 11.8km 구간을 비롯해 4개 노선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트램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은 도시교통 혁신은 물론이고 우리 시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건 확실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확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로 올해 본 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3명 중 약 1명은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에 있는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발표한 2023 청년 통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모두 12만 9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5%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역 청년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30세 이상 34세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표된 청년 통계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산시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옹벽과 옥상 방수, 도색 등 공용 부분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아산시청 건축과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금주구역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시행합니다. 아산시 내 금주구역은 시청사를 비롯해 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모두 1,101곳으로 금주구역 안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오는 24일까지 태국 촌부리에서 1차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천안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새로 영입된 감독과 선수들 간의 조직력을 정비하고 체력과 전술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태환 신임 감독은 천안시티FC의 새로운 색깔을 입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0% 적립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까지 8%,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천안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축소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회의 올해 사자성어는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인데요. 세종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직자 모두가 지니면 좋을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